안녕하세요.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을 알려주는 여자들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정말 여름을 맞이하는 계절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청취자님들, 이 스웨덴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지금. 정말 그 연노란빛 그 실록의 계절이 싹 지나면서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바빠지고 있는데요. 저희 스왈려에서 스웨덴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태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복길님.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덴이 엄청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길을 가다 보면 색다른 플랜카드가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그 한국말로 감사해요, 스웨덴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 그런 플랜카드 복길님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봤어요. 음, 이거 정말 저도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예, 그 한국 6.25 전쟁 때 스웨덴에서 의료진들을 파견했던 거에 대한 감사 인사로 감사해요 스웨덴이라는 플랜카드를 이렇게 여러 군데 붙여놓은 게 맑은 하늘과 함께 어우러져서 펄럭이고 있죠. 한글이 맑은 하늘에 스웨덴의 정말 파란 하늘빛 아래 펄럭이고 있는 스웨덴입니다. 저도 이거 좀 읽어보니까 6.25 전쟁 70주년이 됐대요, 이번 해가. 그래서 그 주 스웨덴 한국 대사관에서 그 전쟁 당시 160명 정도의 야전 병원단을 파견했던 스웨덴에 대한 감사의 뜻을 그 스톡홀름 시내에 표현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150군데 설치했다고 하는데 음, 어쨌든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감사를 나눈다는 게 사람 사이에건 또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표현이건 정말 기분 좋고 또 특히 한글이어서 더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 사람. 예, 오늘의 또 주제죠, 사람. 오늘 저희 주제가 스웨덴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뭐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나라별로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나누고 구분 짓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나라별로 정말 특색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어떤 인종의 구분이나 어떤 나라의 차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회와 문화적 어떤 그 교육과 관습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색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음. 나라별로 거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색, 그런 특색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태권님하고 얘기하면서 막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우리가 다 같은 아시아인이지만 그 특색, 참, 한국 사람 이래, 일본 사람 이래, 이런 것들이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지만 나라별로 봤을 때는 확실히 조금 구분이 되는 게 있거든요. 태권님이 그 스웨덴에 살면서 들어봤던 이미지화된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것들이 딱 떠오르는지. 스웨덴 오기 전이나 이게 와서도 가장 많이 들었던 스웨덴 사람들은 이렇더라 얘기가 스웨덴 사람들은 친해지기가 힘들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인사, 헬로, 하이 이 정도 말고는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에 뭐 회식 같은 술 한잔을 했는데도 다음날 나오면 똑같이 헤이 하고 딱 끝난다는 거죠, 인사가. 뭐 어제 뭐 맞아요. 잘 들어갔니? 뭐 어제는 어땠다? 뭐 저쨌다? 우리처럼 막 이런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또다시 굉장히 또 낯선 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태권님하고 저가 처음 만나서 우리가 소주를 한 잔 마셨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엄청 친해졌어. 그 뒷날, 안녕하세요. 그리고 쌩 지나가 버리면 이게 뭐랄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이 스웨덴 분들은 그게 참 당연한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반응들이 재미있긴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파티도 하고 이랬는데 뒷날 가서 쌩 하는 게 이 분들한테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게 여기에 아, 어떤 다시 평온으로 돌아간 거죠. 다시 음. 일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들은 그게 평온이 일상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런 또 차이가 있다라는 걸 가장 많이 좀 들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도 이 스웨덴 분들은 심리적인 거리뿐만이 아니라 공간적 거리도 정말 잘 지켜요. 제가 이건 들은 얘긴데요. 어떤 일한 분이 있었어요. 일하는 그렇대요. 버스를 타면 차근차근 탄대요. 차례차례. 한 사람이 앉으면 내가 그 앞에서부터
그 옆자리를 채워야 되고 그다음 탄 사람은 그 뒷자리를 채워야 되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스웨덴 사람들은 듬성듬성 앉고 이 사람과 가장 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 이란 분이 와서 그때 버스에 남자분 2분 그리고 뒤에 남자분 또 1분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되게 자기 나이 또래 젊은 남자분이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 가서 예쁘게 앉은 거예요. 많은 자리가 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스웨덴 남자분이 너무나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그 쪽지를 써가지고 자기 전화번호랑 해서 그 이란 분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란 분 이건 또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스웨덴에 오면 그냥 무조건 잘생긴 남자 옆에 앉아야 되겠네요. 거리를 두지 말고. 근데 그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스웨덴 분들은 이게 그 타인과의 공간의 거리를 굉장히 좀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혼자 타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약간 그 억지로 뛰어와서 뭔가 엘리베이터를 잡는다거나 타는 거는 되게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란 분 또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그분이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살면서 해변가를 갔는데 이란 분들이 그렇대요. 다 차례차례 또 앉는데요. 사람들 몰려가면 그 몰려간 옆으로 앉는데요. 그래서 그 묘하네. 묘하죠. 그래가지고 돗자리 펴고 또 그 가족 옆에 가서 탁 펴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좀 이렇게 쭈뼛쭈뼛 하다가 다시 자기네 돗자리를 다 개어가지고 옆쪽으로 저 멀찍이 가서 또 떨어져 앉은 거예요. 정말 공간적 거리 꼭 지켜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뭐야 또 일례로 그런 거 있잖아요. 스웨덴 분들은 그 현관문에서 이렇게 밖을 볼 수 있는 동그란 그 돋보기 같은 거울 있잖아요. 그 스웨덴 네. 분들은 나가기 전에 그걸로 앞에 집에 사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안 부딪히는 거를 좀 좋아한다. 이런 말도 네.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막 떡 돌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웃집 문 뚝뚝뚝 두드린 다음에 이사 왔어요. 그 네. 문화가 조금 애매하고 어색하다. 그런 분들도 있대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맞아요. 네. 어쨌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스웨덴 분들은 튀기 싫어한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이게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왜 북유럽에 되게 오래된 관습처럼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얀떼의 법칙이라고. 음, 얀떼의 법칙이 뭐냐면 너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너처럼 특별해. 뭐 이런 어떤 도덕적인 규범이라고 해야 되나요? 북유럽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런 어떤 관습적인 어떤 모토 같은 건데 이게 스웨덴 분들한테도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튀기 싫어한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자기의 매력이나 이런 거를 과장해서 표현한다거나 그걸 갖다가 자기의 자랑처럼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음, 거를 좀 하지 마라? 이런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스웨덴 사람들이 이렇다더라라는 거에 대한 또 의견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 5나라에 대한 그 사람들의 특징 요런 것들을 쓴 책이 있어요. 그 영국 작가가 쓴 책인데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보기에도 이 5나라의 사람들이 좀 달라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국, 한국, 일본을 비교한 그런 책? 제목이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책인데 책 타이틀은 뭐 너무 미친 듯이 웃기고 너무 재밌다 뭐 이런데 그렇게 웃긴 건 없어요. 하나도 안 웃기고 이 5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특징을 적은 건데 그 책을 보면 같은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인들이 스웨덴 사람들을 뭐라고 칭하냐면 되게 뻣뻣하고 재미없고 규칙에 집착하고 숨막히도록 수능주의자들이고 복종과 규칙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덴마크인들의 스웨덴인을 바라봐요. 그 문구 중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스웨덴은 굉장히 무례하고 고립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그러면서 쓴 말이 이 말이 되게 저는 이래도 되나라고 싶었는데 정확하게 그 문장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스웨덴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례한 중국인들과 맞먹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이 책에서 쓰고 있어요. 와, 세다. 예, 아주 세죠. 이게 네.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그 편견인지 뭐 요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무례하다라는 게 어떤 면 때문에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서양인들의 그런 인사 구조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과 눈 마주치면 어떻게 지내? 잘 지냈니? 뭐 오늘 날씨 좋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막 하잖아요. 근데 스웨덴 사람들이 그런 게 없어요. 약간 좀 그런 삭막하다고.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봤을 때 스웨덴인들은 굉장히 삭막한 거예요. 서로 뭐 눈이 마주쳐도 뭐 하이 오늘 날씨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아, 굉장히 무례하다. 아,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스웨덴 분들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왜 도어문 보고 사람 안 마주치면서 다니려고 하는 이 스웨덴 사람들의 어떤 기질 음. 그런 거 네. 생각나네요. 그리고 버스를 내린다거나 이럴 때 영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여자가 보이거나 그러면 먼저 가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너 먼저 타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네. 스웨덴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노약자를 빼고는 여자를 내가 먼저 태운다거나 이런 거 별로 없고 그냥 웃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타고 막 이러잖아요. 요런 게 음.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느껴진대요. 이게 상당히 평등한 사회니까 여기는 남자가 여자가. 그렇죠. 예. 근데 어, 그런 거 우리 태권님 말씀하시니까 하긴 진짜 그래요. 제가 예. 미국에 있었을 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건 버스를 타건 뭐 아주 조그만 공간 안에서 만나면 정말 이 사람을 내가 막 많이 알았던 사람들처럼 하이 하와 우와 너 드레스 어디서 샀어 뭐 네 눈 진짜 이쁘다 막 이런 표현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상당히 호감을 갖고 좋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인가 이렇게 정말 모르면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상당히 친하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그들의 일종 인사 방법의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나라별 사람을 바라보는 특색이 어느 문화권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이 한국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스웨덴 사람들이 무례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 음, 우리도 비슷하니까요. 근데 뭐 영어권, 미국이라든지 뭐 요런 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무례한 거죠. 아니 사람이 같은 어, 공간에 앉아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저기 먼 하늘만 보고 굉장히 무례하다. 요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스웨덴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냥 서로 막 모르는 사람들끼리 막 인사하고 얘기하는 문화 아니잖아요. 제가 방금은 이제 외국인이 바라보는 스웨덴의 그 관점을 좀 말씀드렸는데 스웨덴 작가가 쓴 또 다른 네. 사람들이 보는 스웨덴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말하는 스웨덴인 스스로 생각하는 거에는 굉장히 심각하고 음, 뭐 뻣뻣하고 따분하고 그다음에 부침성이 없고 시간을 잘 지키고 거만하고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수줍음이 많다. 요 단어들이 어떤 스웨덴인들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단어라고 자기네 스스로가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책도 있어요. 상당히 근데 부정적이네요. 본인들이 바라볼 때 본인들을. 네. 그러고 기사 하나를 봤는데 그냥 이거는 뭐 심각한 기사도 아니고 프레시한 기사였어요. 근데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 사람이 비행기를 탔다. 좌석이 하나 모자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같이 앉나요? 폭에 앉아야 되나요? 이게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 사람들이 합심한대요. 합심을 해서 스웨덴 사람을 창밖으로 던져버린대요. 그 이유가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중에 스웨덴이 가장 영토도 넓고 경제력도 커서 시샘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기사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것도 재미있다 싶었어요. 음.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인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마지막에 그 스웨덴에 그 유명한 민속학자가 있어요. 오케 다윈이라고. 이분이 말씀하시길 "스웨덴 분들은 감정을 드러내거나 마찰을 피하려는 경향이 세다, 네. 스웨덴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일례로 장례식장이나 분만실에서도 강한 표현을 좀 자제한다. 장례식장에서도 크게 운다거나 분만실에서도 막 크게 막 소리 지르지 않고 나중에 애를 낳고 난 다음에 내가 소리를 작게 질렀나요?" 이런 걸 질문을 한대요. 그래서 "작게 질렀어서 아, 그랬어." 그러면 너 참 자기가 잘했다." 요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찰을 피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기업
비즈니스에서도 이렇게 확장되어서 무조건 합의를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 문화가 만들어져 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신기한 게 그냥 이게 정말 어릴 때 이 사람들이 자라나는 또 양상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이 아이들의 감정이나 어떤 그런 갈등이나 이런 거를 엄청 표현하도록 배려하잖아요. 누구 네. 하나 아이들한테 우는데 야, 너 울지 마. 이렇게 말하는 애가 말하지 않아요. 여기 사람들은 그냥 울면 울게 놔두는 거예요. 그 감정을 상당히 중시 여겨주잖아요. 근데 자라나서는 성인이 돼서는 아까 우리 태권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이나 표현을 상당히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거, 요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감정 표현을 다 쓰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태권님 말씀하실 때 그 회사의 어떤 의사결정이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합의를 또 꾀하면서 근데 이게 현지 취업하신 한국 분들은 엄청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을 피하는 말들을 살짝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상당히 돌려 말하고 우회적인 표현을 쓰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듣고 회의는 안 끝나고 그래서 아주 그냥 끝내주게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스웨덴의 어떤 회사에서 회의실에 걸려 있는 그림 네.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입구에 있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의 합의까지도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액자 그림을 절대 못 바꾼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오, 저도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볼브에서 일한다 할까요? 볼브에서 어떤 뭐 생산 라인에서 일한다. 그럼 이 사람이 생산 라인에서만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리셉션 직원부터 시작해서 거기 일하시는 모든 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 하나하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한대요, 그거를? 그런 문화가 있대요. 신기하죠? 음. 회사 나가서 일은 안 하고 사람들만 만나고 다녀야 되겠다. 음. 스웨덴에 또 정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 라곰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시아권을 얘기하면 중도, 중용 뭐 이런 거죠. 음. 근데 라곰의 유래가 그 바이킹 시대에 모닥불 주변에서 그 뾰족한 그 바이킹 술잔 있잖아요. 여기에 벌꿀술을 나눠서 마시는데 모두가 다 마실 수 있게끔 옆 사람에게 넘길 때 자기가 적당히 음. 먹고 넘겨야 되는 그런 라게투옴이라는 돌리다라는 이 뜻이 이 현대 라곰이라는 단어로 이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단의 자발적인 절제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해요. 스웨덴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 양식을 규정을 하고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거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절제되고 겸손한 경향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음. 어떤 스웨덴인들의 그 문화적 큰 특색인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것도. 라곰 얘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거나 아니면 또한 뭐 책에서 읽었거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해 봤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만난 정말 스웨덴 사람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청취자분들이 좀 이렇게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건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 제가 만난 사람들은 저하고의 어떤 쌍방향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더 객관화된 어떤 스웨덴 사람들의 특색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네, 이게 정말 오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태권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스웨덴 분들을 이제 만나서 보다 보면 전반적으로 스웨덴 분들은 좀 친절하세요. 친절하시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궁금증이 많으세요. 이건 전 세계 전 세계 모든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네. 궁금증이 많으세요. 뭐 이렇게 음. 자꾸 물어보는데 아주 디테일한 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나이 드신 분은 이제 제가 맨 처음 이사 오고 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를 했더니 어느 날 연필과 종이를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네. 연세가 거의 90이 다 되신 네. 분이세요. 저의 회사, 저의 회사가 어디냐, 네. 너는 어디서 왔냐, 너의 네. 이름은 뭐냐, 언제 어. 왔냐, 언제 갈 거냐, 아주 디테일한 거를 다 물어보시면서 막 적어 가시는 거예요.
인터뷰를 근데 이제 했네요. 인터뷰를 하시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좀 불쾌하게 느끼면 불쾌하게 느낄 수 있지만 뭐 굳이 제가 뭐 그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나라는 아시다시피 회사 이름이라든지 무슨 뭐 직장 연봉 이런 것들 다 오픈이 되어 네네. 있잖아요. 그 사이트에서 딱 조사만 하면 나오니까. 감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다 얘기를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궁금한 게 좀 많으시고 또 제가 받았던 개인적인 경험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민자들한테 약간 좀 폐쇄적인 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음. 달갑게만 생각하지 않으시는 느낌? 고런 게 좀 네네. 있고. 그리고 스웨덴 젊은 분들은 좀 군더더기가 없어요. 행동이라든지 말에. 예를 들어 뭐 말을 할 때 앞에 뭐 미사오구라든지 아니면 네. 감정 표현을 할 때 뭐 원더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어떤 미사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톡톡톡톡 얘기하는 느낌? 고런 거. 음. 스웨덴 사람들하고의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쪼끔 상처받은 여자거든요. 왜냐면 아 왜 옆에 앉지 그랬어요, 잘생긴 분 옆에. 전화번호 줄 텐데. 아니 좀 어려워요. 언어도 그렇지만 솔직히 언어야 손발하면서 영어로 다 이분들 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신 분들을 제가 경험해 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가갔을 때도 그렇게 맞아 주시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래층 사시는 그 스웨덴 분은 맨날 올라와요. 우리 애 별로 그렇게 발 쿵쿵하지도 않아요. 근데 시끄럽다고. 어머, 그리고 어머. 여기서 좀 친구를 적극적으로 제가 사귀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SFP 다닐 때였어요. SFP에서는 콤비스 스베리에라고 어떤 거냐면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한테 스웨덴 친구 만들어 주는 1대1 매칭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스웨덴 분하고 취미가 맞거나 아니면 뭐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해서 매칭을 해 줘요. 콤비스 스베리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미팅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런 걸 막 해 줘요. 그러면 뭐 막 얘기하고 놀고 그러고 2번을 그렇게 해서 같이 만나고 그다음부터는 너네가 만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알아서 만나라고 해요. 그래서 연락이 없어요? 아니요. 제가 연락을 자꾸 해야 되는데 이분이 영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스웨덴어 배우는 모임이니까 안 하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우선 친구로 다가가고 싶으니까 "내가 답답할 때 영어로 좀 할게." 이렇게 하면 그분이 오케이를 해요. 근데 대답은 스웨덴어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철저하게 스웨덴어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지. 네네. 그랬던 거죠. 근데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예. 스웨덴어 실력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자꾸 대화도 막히고 어색하고 뻘쭘하고 좀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래서 음. 연락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좋긴 한데 언어를 쪼끔 많이 좀 익숙해진 다음에 만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음. 아니면 성격이 적극적이신 분들은 또 문제 없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느끼는 그 스웨덴 분들에 대한 느낌 중에 하나가 언뜻 보면 이 스웨덴 분들이 부끄러움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애매해요. 약간 밀어내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뭔가 부끄러운 것 같은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 생각해 보면 '아하 이분이 나를 밀어내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참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제 나름대로 그 농담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 스웨덴 분들은 되게 당황하세요. 이 농담에 뭐 너무 당황을 해 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막 얼굴 빨개지면서 얼굴 시빨개지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 농담을 즐기지 않는 민족 같아요. 근데 글쎄요. 우리 탈권님의 농담이 센가요? 센가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강도를 좀 조절을 좀 해야 되겠군요. 좀 조절하도록 해 보세요. 네. 우리 탈권님 그러면 스웨덴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정말 멋있다. 요건 정말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 이런 게 있으면 한 가지씩 한번 얘기해 보는 건 어때요? 좋죠. 근데 이게 질문 주신 것 중에서 그 "이해하기 힘들다." 이거는 제가 이 스웨덴 말을 모르기 때문에 음.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좀 내가 스웨덴 말을 몰라서 모르는 건지 그래서 그건 모르겠고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돼. 스웨덴 말을 몰라서. 그런데 스웨덴 사람들의 이거는 좀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이렇게 스웨덴이란 나라에서 살면서 솔직히 뭐 스웨덴 사람이라고 뭐 얼마나 지내겠어요. 그냥 뭐 길 가다가 네. 저게 스웨덴인인 거지 하고 마는데 저는 느끼기에 스웨덴은 약간 그 남유럽 분들의 그 호탕한 여유로움, 음. 서유럽의 분들은 약간 나른한 여유로움이 있고 생각을 하고 동유럽은 약간 좀 절제된 여유로움이라고 보여지는데 스웨덴은 약간 좀 푸근한 여유로움이 되게 편안해 보여요. 멋있다. 감사합니다. 고민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웨덴 분들은 한국인들처럼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기꺼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충심을 다해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자발적으로 도와주진 않아. 내가 "도와줘."라고 얘기를 하고 "나 이것 좀 어떻게 하는 해 줘."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 분들도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분들도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굉장히 열심히 잘 도와주는 것처럼 스웨덴 분들도 맞아. 충실을 해서 다 도와주세요. 제 느낌은 음. 그래요. 음. 독주님은? 맞아요. 저는 그냥 스웨덴 사람들 하면 참을성. 이 사람 참을성은 대단하다. 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어.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급한 게 있어요. 이 줄을 서거나 뭔가 기다리거나 할 때 어우 답답한 거야 막. 내 차례가 이렇게 툭툭툭 빨리 와야 되는데 이 시간 안에 안 오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예상하는 시간 안에 그 자기 차례가 절대 안 와요. 이 스웨덴에서는. 행정도 그렇고 어디 마트 가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대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컴플레인이 없어요. 아주 그냥 천천히 그냥 그렇게 그 시간을 기다려 주거든요. 요거는 아까 우리 여유로움이라고 표현하셨죠? 우리 태권님. 그거하고도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기다려주는 여유로움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들 이렇게 스웨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청취자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저희들 그냥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많았어요, 오늘 얘기가. 그거 정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청취자님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을 알려주는 여자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